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많습니다.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챙겨 들어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분주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는데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간다. 그런데 맞나? 라는 의문도 들고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먼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박근영 부장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에코프로 그룹주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부장님. 가장 궁금한 건 에코프로 BM이 오늘 고점 대비로 했을 때 지금 밀렸다는 점, 그럼 이슈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어떤 성격으로 장 초반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분석이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실까요? 대규모 관련된 43조 9천억 정도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업황도 조금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또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수준은 스텔란티스 1공장 33기가와트시와 GM의 32기가와트시 향은 빠져 있는 그 계약건이고요. BMW 유럽향 대형 물량이 대부분이고 기존 고객사들의 북미 대형 물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23년 말 삼성 SDI 배터리 캐파가 100기가와트심을 감안한다면 28년까지 최소 278기가와트시 정도를 캐파를 확보할 계획이 mam시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SDI 추정 캐파인 이 부분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존 캐파 목표치를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캐파와 실적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요인은 사실은 아닌 거고요. 나올 만한 캐파 내에서 이제 몫이 나온 겁니다. 다만 중장기 캐파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던 SDI 관련된 물량 관련된 그리고 관련 협력사들의 중장기적인 실적이 사실 좀 불확실하게 이제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중장기 실적 전망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에코프로 BM이 60%, 삼성 SDI가 40% 정도 조인트 벤처 설립된 이후에 삼성 SDI와 첫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걸로 이제 보이는 건데요. 매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아예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하고 나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EM 설립 당시 삼성 SDI가 구매하는 EV 양극재의 70% 내외 정도가 에코프로 EM으로부터 조달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물량이나 기간들이 다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중장기 업스트림 원료 확보 가시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신규 공장 추가 이제 가동 시에는 지자체, 국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협상도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 지속하고 있고 4분기 이후에 실적 우려도 여전히 양극재가 이러한데 오늘도 보면 탄산 리튬 중국의 현물 가격이 13만 위안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선물 가격도 통 10만 위안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점이 아직은 브레이킹이 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빠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양극재는 레깅을 해서 뒷단의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까지도 숫자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역시 시장에서는 이제 물량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물량 증가 부분들이 내년 정도 2분기 정도부터는 물량이 조금 올라올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숫자로 봤을 때는 좀 다소 약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종목들은 4분기에 어쩌면 양극재가 적자로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대규모 양극재 수주권 때문에 주가가 괜찮지만 에코프로는 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계약에도 실적 추정 상향에 에코프로 BM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투자 부담이 없는데도 내린다라는 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단이 4분기 정도에 조심스럽게도 일부 종목들 관련해서는 약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 리튬 가격이 좀 더 이제 빠지긴 게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는 있는 상태인데 선물 가격이 10만 위안을 또 깨고 내려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11월 달 그 양극재 수출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리튬 가격이 또 빠지면 3개월 정도 레깅해서 뒷단에 1분기에 양극재
단가 쪽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GM으로부터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50% 이상 지금 이 부분을 나눠달라고 이제 지금 요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상반기에 패나소닉이 테슬라로부터 50% 나눠받기를 원했다. 그게 상반기에 이미 시장에서 돌았던 이야기인데,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게 이야기가 안 됐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뜨면서 이 부분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5대5의 조인트 벤처 분할 때문에 아마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들을 LG에너지솔루션이 75% 정도를 GM 쪽으로 아마 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액공제 관련된 반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셀업체가 영업 이익단에서 어느 정도 마진율이 쪼여지면 밑단의 소재 업체들 가운데 그쪽도 아마 OPM,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을 후하게 주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쪼여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첨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FEO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전액 분리막 이쪽과 관련된 수혜 업체들은 오히려 오늘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포인트를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끌고 가서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차원 본부장님이 보시는 일단 변동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앞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완전하게 조금 더 지주사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자리에서 움직임인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은 워낙 시장에 요즘에 손바뀜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본부장님의 시선에 코멘트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성격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또 환원적인 부분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앞에서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고가,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갭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장 초반에 가파르게 주가가 거의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 26% 정도까지. 그러니까 해당 가격까지면 거의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기 그 이전 가격까지는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거고, 최고점에 물리셨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제 좀 평단을 좀 낮추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큰 손실 없이 좀 나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좀 워낙 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P와 Q단에서 사실 좋은 내용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고, 또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도 워낙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시간 자체가 만약에 길게 걸린다면 한번 현금화 이후에 다시 잡아도 전혀 늦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이제 장기적으로 산업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상승력이 나왔을 때 본전 물량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좀 해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급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한 번 정도 확정을 짓고 다시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일부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가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데, 어쨌든 공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일부 가격 흐름들이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2차전지 전반의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서 부장님께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분리막 전해질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역시 탄력이 오후장 들어서 강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핫하게 나왔음에도 하루짜리 그 이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시를 해야 될까요? 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지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전고체도 마찬가지고요. 분리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일부 바닥권에서 매집하던 사람들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연속성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 엔캠 같은 경우도 9만 원대에서 4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셀 쪽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본다면 셀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쪽의 움직임이 지수와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부담이다라는 이야기가 골고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포드와 CATL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얘기를 안 해준 상태인 건지 이 점은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솔루션 좀 주세요. 일단은 뭐 25% 비중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포드와 이제 CATL 쪽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걸리게 돼야지 우리에게 수혜인 건가요? 그렇죠. 그것까지 걸려야지 좀 반대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혜가 맞기는 한데 지금 아직 막 명확하게 딱 다 전부 다 오픈이 된 건 아니어서 현재 시점에서 뭐 무조건 단기적으로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경쟁 업체들을 조금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저는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좀 궁금한 부분은 2차 전지가 대형 호재인데도 오늘 장 초반의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탄력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부장님, 저희 시장 한번 이 시점에서 봐주십사 요청을 좀 드려볼게요. 궁금한 부분은 주도주가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강하다.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반도체 역시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네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힘이 하루 이틀 더 가나 싶었는데 지금은 많이 물음표실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가진 채 이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 네, 예탁금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쏠리면은 다른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이제 시속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정도 보고 있으면 지금 투자자별로 본다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사들은 상당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우선주 정도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테마성으로 많이 주가들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STO 같은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비트코인 쪽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고요. 금 관련해서도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뭐 NFT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STO와 같이 연결돼서 급등하고 있고 BDI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좋으면서 해운이나 그다음에 조선업종도 최근에 뭐 암모니아 선거 같은 이런 굉장히 친환경 선박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해운 조선주까지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바톤을 좀 넘겨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증권 신고서 같은 경우가 제출되는 곳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새로운 신종 어떤 수급처로 일단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도 상당히 좀 쉬었던 국면에서 다소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게임주를 최근에 생각보다 굉장히 튀어오르는 게 이 가상화폐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위메이드 등을 포함한 게임주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일부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뭐 NC소프트의 뭐 TL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고 같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빠지진 않죠. 근데 새로운 어떤 테마성이 형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이 증권형 토큰 발행, 그다음에 가상화폐, NFT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을 좀 받고 있고 많이 쉬었던 게임이나 해운조선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이번 달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많이 소외됐던 쪽 그리고 테마성으로 오르는 쪽 둘 중 하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유효할 듯한데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키워드 오늘 핫한 키워드입니다. STO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테마가 많았습니다. 신선도에 따라서 하루일 때도 있었고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STO 같은 경우는
경우는 신선하다, 시장에 놀랄만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는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테마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코멘트 먼저 받고 싶습니다. 사실 요 똑같은 주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때 지금도 이미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때 네. 더 간다고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때 이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STO에 대한 이런 그 확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인 이슈가 정확하게 나고 나면 그때는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연내 예정된 이벤트일까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이번 달 안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은 이제 지난달에 이슈가 나와서 지난달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던 건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거래소에서 어쨌든 장내 매수에 대한 이런 뭐 독려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임박한 것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상당히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STO 같은 경우가 이제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코인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일부에서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이제 조각 투자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부동산부터 미술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시장으로 과연 얼마나 돈이 쏠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처럼 돈을 벌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면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차랑 2차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쪽에 조정이 나올 때도 STO 뭐 신고를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많은 이런 기사들 바탕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아지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해지게 됐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이제 NFT라든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거래 자금 자체가 뭐 한 3개월 대비해서 40%에서 많게는 한 80%까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TO가 불거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코인에 따른 이런 NFT나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런 이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이벤트들이 불가가 되면서 좀 같이 시장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부분에서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직 무언가 일자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본부장님. 네. 아직도 STO 관련주에 대한 투자할 타이밍은 늦지 않았다로 저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게, 사실 저는 뭐 이제 MTN에서 이런 이런 NFT 쪽이라든지 뭐 이제 비트코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천을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벌써 한 달이 넘게 거의 시작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후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은 좀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요즘 시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쪽을 접근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후발주들까지도 거의 다 한 40%에서 50%는 올랐기 때문에 현재쯤에서 굳이 이 섹터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영위를 하시면서 분할 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이쪽은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보실 거면 좀 비트코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체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직투도 있으니까 네. 직투를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세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테마의 성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응법에 대해서 부장님과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1차 시세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STO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나 불을 뿜고 있는 월요일장 상황인데요. 네. 부장님의 시선에선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뭐 재료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뭐 앞으로의 방향성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시선인지 궁금합니다. 대장주로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갤럭시와 머리투니가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주가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좀 급등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STO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로봇이나 AI 쪽으로 일단 수급이 돌았던 게 지금 좀 빠져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로봇과 AI가 어떻게 밸류로 오른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다 무시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끝까지 땡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돈 성격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이 STO 관련 쪽에서도 결국은 밸류에이션 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이런 모멘텀 가지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STO를 가지고 대장주 하나만 갖고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게 갤럭시아 모니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그다음에 핑거, 그 외에도 일부 증권사, 뭐 SK증권이나 이렇게 STO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발표한 증권사까지도 들썩이고 있고, 이게 가상화폐까지 넘어오고, 가상화폐가 좋으니까 위메이 등을 포함한 컴투스와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임 주가에 지금 반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흐름이 단기로 그냥 완전히 뭐 한 번에 꺾인다, 이게 보기엔 좀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결된 부분들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TO가 실제로 좀 이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자산으로서의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유용하다. 왜냐하면 내가 뉴진스에 투자하고 싶은데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 아니고 그 밑에 자회사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뉴진스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뉴진스의 뭐 음원에 대해서 내가 조각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500억짜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STO로 뭔가 이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초반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투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갤럭시아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그다음 서울옥션, K옥션, 핑거 그 외에도 각각의 수혜주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마 순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련된 종목들은 확산 영역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 외에도 다른 어떤 관련주들을 찾아내는 흐름들이 수급적으로 많이 쏠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대체 투자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는데요. 다음 키워드까지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묶어봤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처로 가상화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금이 언급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TI에 대한 시장 관심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섹터이기에 투자 아이디어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투자의 방향성이 좀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앞서 STO보다는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직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이쪽은 지금 바라볼 수 있는지 금과는 결이 다르다면 어떤 포인트가 다른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좀 세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4월 달에 오는 반감기가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감기 시절만 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현물 ETF가 특히나 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이제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장에서도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ETF들 뭐 다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또 최고치 또 갱신을 했죠. 최근 동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기조가 나타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뭐 ETF가 조금 연기가 되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반감기가 어쨌든 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에 대한 흐름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게 움직일 수 있고, 일단 미국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채널링이 되면서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오늘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진다, 이러면은 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NFT라든지 뭐 블록체인 쪽, 뭐 STO 쪽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도 단연 영향을 주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을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코인 쪽은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내적으로 뭐 접근을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로 뭐 직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현물금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현물금 쪽도 많이 거래도 하고 하는 편인데, 정말 요즘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사실 금 한돈이 4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기조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나 유럽 지역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금을 매입하는 것도 국제 금 시세에 굉장히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제 광고 쪽에 조금 영향이 아주 조금 있는 엘캠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변동성이 크긴 해요. 네, 연관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에 보신다면 아마 뭐 종목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제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좀 얻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변동성이 큰 쪽을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그 전부터 히어로 종목으로 저희가 많이 꼽았던 키워드입니다.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빠지는 폭도 상당합니다. 로봇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도력을 가졌던 쪽에서 쉬어갈 때, 그런데 오늘 이 정도의 오후에서 추가적으로 내리진 않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빠르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로봇주가 약간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정도면 오른 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위치 어떻게 보실까요, 부장님? 이미 이제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순환매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이제 STO를 불만한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돈들이 돌고 있잖아요. 뭐 금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그 다음에 NFT, 뭐 STO 이렇게 지금 테마가 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로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AI나 이런 쪽이 사실은 사실 숫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난 다른 테마가 부각된다면 사실 이쪽은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섹터라고 한다면 주가가 조정 이후에 다시 그 수급이 이쪽으로 다시 쏠리면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밸류 매력을 보고 들어오겠지만 지금 AI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잠시 쉬어가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상태까지 수급적인 쏠림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급으로 돈이 쏠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쪽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테마가 어떻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지금 오늘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형성되는 이 테마군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2차 전지 쪽에 일부 관련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수급들이 지금 현재 STO나 가상화폐나 NFT 이쪽에 상당히 몰려 있고 게임주까지 지금 올려가는 수급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쪽으로 지금 올인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나 의료 AI 그다음에 로봇 이쪽은 지금 오늘 현재 강한 테마군들 좀 쉬어가는 수급이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올릴 수 부장님, 있다. 그럼에도 의료 AI와 로봇주가 동시에 오늘 내리고 있는데 네. 성격이 살짝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네, 어차피 차익 실현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도 호재가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수급이 쏠린 거지 호재가 뭐 계속 매일매일 호재가 풍부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날아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했을 때는 빠져나갈 때도 수급적인 이슈고 그리고 로봇과 AI가 오늘 특별하게 무슨 악재가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수급들이 일단은 쏠려 나가면서 결국은 수급적인 이슈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봤고요. 저희 1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인수합병 이슈도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해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바닥권에서 해운 올랐고요. 동반에서 조선까지 많이 흐름을 보였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상단 어디까지 탄력성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쪽도 2차 전지도 봤고요. 그리고 테마 논리로 운행되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해봤는데요. 이쪽과 같은 경우 소외주의 반란의 폭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전략에 대한 힌트도 같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그 토픽으로 HD 한국조선 해양도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번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좀 수익성 부분을 좀 크게 노려보실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메탄올선이라든지 이제 암
아모니아선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리포트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선박에 대한 평균 숫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LNG선 대비했을 때 한 15% 이상의 추가적인 마진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부가 선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운주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11월 29일 그리고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물동량이 단기간에 좀 급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연속성으로 이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해운 쪽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같은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크진 않고, 특히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 유통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조선 따로 해운 따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랭킹5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채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